저일 닭가슴살, 여러분 혹시 매일 닭가슴살 드시나요? 헬스장에서도, 다이어트 식단에서도, 심지어 건강 관리를 위해 닭가슴살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니 이보다 완벽한 식재료가 또 있을까 싶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먹는 그 닭가슴살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애써 노력한 다이어트까지 망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닭가슴살이 독이 된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하지만 너무나 흔한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기만 하면 될까요? 특정 방법으로만 조리하면 최고일까요?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닭가슴살을 잘못 먹으면 생기는 충격적인 부작용부터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권장하는 올바른 섭취법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닭가슴살을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을 완벽한 단백질의 대명사로 여기며 오직 닭가슴살에만 의존하는 식단을 고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영양소에만 치우친 식단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하버드 TH 찬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는 특정 식품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식단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미국 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는 건강한 식단을 위해 다양한 단백질원을 섭취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닭가슴살 외에도 생선, 콩류,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 등 여러 단백질원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훨씬 이롭다고 강조하죠. 특히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의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됩니다. 신장 전문의 김민준 박사님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노폐물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신장이 과도하게 일해야 한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닭가슴살은 삶아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퍽퍽하고 맛없어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한 가지 조리법만 고집하면 놓치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특정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식단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어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닭가슴살의 모든 장점을 누리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닭가슴살, 이제는 똑똑하게 먹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단계를 통해 여러분의 닭가슴살 식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첫 번째, 섭취량 조절, 과유불급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기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로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성인이라면 하루에 약 48개에서 60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닭가슴살 100개는 약 23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하루에 닭가슴살만으로 모든 단백질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다른 식사에서 얻는 단백질원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량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한 끼에 닭가슴살 100개에서 150호농 정도가 적당하며 하루에 2끼 이상 닭가슴살만 고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부담 외에도 소화불량, 변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리법의 다양화, 영양소 파괴를 막고 맛도 잡으세요.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을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만 먹습니다. 물론 저지방 고단백 식단에 좋지만 너무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거나 물에 삶는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B군이나 일부 미네랄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영양학자 이수진 교수는 닭가슴살은 구이나 에어프라이어 조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되 타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 건강한 식물성 지방을 소량 사용하여 조리하면 지용성 비타민 A, D, E, K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퍽퍽함 없이 맛도 훨씬 풍부해져 식단 관리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식재료와의 조합, 영양 시너지 효과를 노리세요. 닭가슴살만 먹는 식단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이는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소화 불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현미, 퀴노아,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견과류, 아몬드, 호두, 씨앗류, 치아시드, 아마씨 등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 샐러드에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시금치 같은 다양한 알피 채소를 곁들이고 견과류와 발사믹 드레싱을 살짝 뿌려 먹는 식이죠. 이렇게 먹으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 신장 건강을 지키세요.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이 더 활발하게 일하게 되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후나 닭가슴살을 많이 섭취한 날에는 더욱 신경 써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수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맹물을 마시기 어렵다면 허브차나 레몬수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닭가슴살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지키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을지 감이 오시죠? 무조건적인 닭가슴살 맹신보다는 오늘 건강밥상에서 알려드린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양, 다양한 조리법, 그리고 다른 건강한 식재료와의 현명한 조화를 통해 닭가슴살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닭가슴살 식단에 작은 변화를 줘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항상 응원하는 건강밥상이었습니다. 다음 건강밥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식재료가 사실은 강력한 항암 효과와 함께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건강밥상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 닭가슴살, 차이츠 닭가슴살 다이어트, 차이츠 카보 건강식단, 차이츠 단백질 섭취, 다이어트 식단, 차이츠 건강밥상, 하이츠 영양정보, 거시 식단 관리, 콰라츠 단백질과 다 섭취, 허시상 신장 건강. 안녕하세요. 건강밥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에 닭가슴살만큼 좋은 식재료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매일 먹는 닭가슴살,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잘못된 닭가슴살 섭취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망치고 심지어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닭가슴살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미국 심장협회, AHA 등 국내외에 저명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올바른 닭가슴살 섭취법을 4단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 영양소 손실을 막는 조리법, 그리고 닭가슴살과 함께 먹으면